당신은 혹시 지금 이 순간 핸드폰 연락처를 내리면서 내가 정말 의지할 사람이 있을까? 하고 불안해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20대, 30대에는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어느새 사라지고 명절 인사조차 주고받지 않는 이름들만 가득한 연락처. 카톡 단톡방은 나만 빼고 모두 활발하게 대화하는 것 같고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주말마다 약속 잡느라 바빴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주말이 와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고 내가 먼저 연락하기도 민망해서 그냥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건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하지만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당신에게 정반대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왜 그토록 타인을 필요로 합니까? 그는 인간이 사교를 갈구하는 진짜 이유를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독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 다시 말해 내면이 공허하고 빈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면의 지적 자산이 풍부하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취미와 사색의 세계가 넓은 사람은 굳이 타인에게 기댈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책 한 권만 있어도 몇 시간이 행복하고 음악 한 곡에도 깊이 빠져들며 산책길에서 마주친 풍경 하나에도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타인은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 아니라 있으면 좋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반면 내면이 텅 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혼자 있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SNS를 새로 고침하며 누군가 나를 불러주기를, 관심을 가져주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과의 모임에 억지로 나가고 관심도 없는 대화에 웃음을 지어 보이며 속으로는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외부의 자극과 사람들로 하루하루를 채워 넣지만 집에 돌아온 순간 다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이 빈약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인간관계가 좁아진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까? 아니면 이제 당신이 굳이 남을 통해 나를 채우지 않아도 될 만큼 내면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졌다는 증거는 아닐까요? 젊은 시절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관심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받으려 했습니다. 나는 인기가 많아, 나는 친구가 많아,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아라는 외부의 평가가 나를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허상이었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을 말입니다. 친구가 줄어든 것은 당신의 실패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타인 의존적인 삶에서 주체적인 삶으로 졸업했다는 훈장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평가에 일이 일비하지 않으며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텅 빈 연락처를 보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진짜 나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인 고슴도치의 딜레마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떼가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가 상대방의 살을 찔렀고 고통스러운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파서 다시 떨어지면 추위가 견딜 수 없었고 가까이 가면 또 가시에 찔렸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행착오를 반복한 끝에 고슴도치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너무 떨어지지도 너무 가까이 붙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젊은 날의 우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추위를 피하려고 무작정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 사랑을 얻기 위해,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수없이 가시에 찔리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피를 흘렸습니다. 진심을 다했다고 생각한 친구는 뒤에서 나를 헐뜯었고 믿었던 사람은 필요할 때만 연락했으며 소중히 여긴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처받으면서도 이번엔 다를 거야, 이 사람은 진짜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다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또 가시에 찔렸습니다. 그렇게 20대, 30대, 40대를 보내고 나니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가시가 있다는 것을.
나에게도 가시가 있고 상대에게도 가시가 있으며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바로 이 적당한 거리를 알게 된 지혜로운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리하게 가까워지려 하지 않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며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의 모든 영역을 침범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경계를 배웠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면, 당신이 소수의 사람만 곁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냉정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가시에 찔리고 싶지 않은, 그리고 남에게 가시를 받고 싶지도 않은 현명하고 성숙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친구가 많아야 해, 인맥이 넓어야 성공해, 외로우면 안 되라고 말하며 추위를 피하려 무리지어 모여듭니다. 그리고 가시에 찔립니다. 또 찔립니다. 그것이 그들이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북적이는 모임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받는 상처보다 혼자 있는 방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느끼는 평온함이 훨씬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지혜로운 고슴도치입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추위도 피하고 가시에도 찔리지 않으며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성숙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관계가 좁아졌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상처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 문장을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 혼자일 때만 온전히 나 자신일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말입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가면을 써야 합니다. 아무리 편한 사이라고 해도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해도 우리는 상대 앞에서 100% 날것의 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예의를 차리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나의 본심을 적절히 포장하고 때로는 나의 진짜 생각을 억누르며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 앞에서는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친구들 앞에서는 재미있고 긍정적인 사람의 가면을 쓰며 가족 앞에서는 든든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가면을 씁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배우자 앞에서조차 완벽하게 솔직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상처받을까? 이렇게 행동하면 실망할까? 하며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구속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가 많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내가 써야 할 가면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A 친구 앞에서는 이런 모습, B 친구 앞에서는 저런 모습, 모임마다 다른 캐릭터를 연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정작 진짜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거울을 보며 문득 생각합니다.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지? 내 진짜 목소리는 뭐지?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완벽한 자유 속에서 비로소 나는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싶은 것을 입고 하고 싶은 생각을 하며 느끼고 싶은 감정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웃어 보일 필요도 없고 관심 있는 척 고개를 끄덕일 필요도 없으며 내 기분을 숨기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좁아졌다는 것은 이제 그 무거운 가면들을 벗어던지고 30년, 40년, 50년 만에 진짜 나와 마주할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을 위해 남의 기준에 맞춰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살아왔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거의 모든 시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소진되었습니다. 정작 나를 위한 시간, 나와 마주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기분에 솔직할 수 있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해방된 것입니다.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관계라는 족쇄에서, 남의 시선이라는 재판정에서 드디어 석방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의 승인도 구할 필요 없으며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면 되는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 자유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자유에 익숙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처음 밖으로 나왔을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처럼 당신도 이 자유가 낯설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삶의 현실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당신의 성장을 돕고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당신의 아픔을 이해해 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시간을 함께 보냈을 뿐 당신의 인생에 별다른 의미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갔습니다.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남을 헐뜯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며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소모시켰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시간이라는 자산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20대, 30대에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낭비해도 괜찮고 허투루 써도 또 채워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가 돌이킬 수 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무의미한 모임에 쓰시겠습니까? 별로 관심도 없는 남의 자랑이나 들어주고 진심도 없는 칭찬이나 주고받으며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도 시간 낭비했네 하고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런 시간은 차라리 혼자 보내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가 좁아진 것은 당신의 인간관계가 양 퀀터티의 단계에서 질 퀄러티의 단계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태보가 아니라 진보입니다. 성숙입니다. 지혜입니다. 광산에서 금을 캐듯 당신은 수많은 돌멩이들을 버리고 품속에 단 하나의 다이아몬드를 남긴 것입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통하는 단 한 명의 친구,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단 한 사람의 배우자, 혹은 가족 중 단 한 명의 이해자.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혹은 그마저도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이라는 가장 수준 높은 친구를 남긴 것입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보다 당신의 아픔을 더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보다 당신의 꿈을 더 간절히 응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 즉 당신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좁아진 관계는 당신의 삶이 그만큼 정제되고 순수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잡음이 사라지고 본질만 남은 것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정한 친구가 1000명의 SNS 팔로워보다 나 자신과의 깊은 대화가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당신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순간들로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만족 셀프 마이너스 서피션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속한다. 이 문장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밖에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거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인정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본 당신은 이제 압니다. 그런 것들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좋은 직장을 얻어도 곧 익숙해지고 돈을 벌어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며 사람을 만나도 완벽한 관계란 없고 인정을 받아도 또 다른 인정이 필요해집니다. 밖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거나 사람이 떠나면 불행해집니다. 그들의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날씨가 나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우쭐해지고 누군가 비난하면 무너집니다.
이런 사람의 감정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이 나의 본질적인 평화를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복의 원천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책을 읽으며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즐거움, 음악을 들으며 감정의 파도에 몸을 맡기는 황홀함, 산책하며 자연과 하나 되는 평온함, 사색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깊이. 이런 사람은 타인이 없어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풍요롭고 충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신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는 계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고 회사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으며 배우자와 자녀를 돌봐야 했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항상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녀들은 성장해서 독립했고 직장에서는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부모님도 연로하시거나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읽고 싶었던 책을 읽든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든 그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도 시간을 풍요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부재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방해를 귀찮아할 뿐입니다. 오늘 저녁에 만날래? 하는 전화가 오면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할 일이 있어라고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할 일이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면 당신은 이미 쇼펜하우어가 말한 위대한 영혼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위대한 영혼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며 완성해 갑니다. 그러니 부디 연락처 목록이 짧아졌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실패라 규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하고 내면의 고요를 얻은 것입니다. 귀를 막고 싶었던 그 시끄러운 잡담들, 듣기 싫었던 험담들, 억지로 맞장구 쳐야 했던 무의미한 대화들, 그 모든 소음들이 사라지고 이제 당신에게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떠나간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고독이라는 귀한 선물을 남겨주고 간 고마운 조연들입니다.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나를 찾지 못한 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재가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한 것입니다. 이제 그 고독이라는 무대 위에서 당신이라는 주인공이 마음껏 춤추십시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무대 아래 관객이 많든 적든 박수를 치든 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만의 춤을 추고 있다는 것, 당신만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는 것,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평가에 일에 일비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외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모두 불필요한 감옥입니다. 당신을 판단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썼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 오직 나를 돌보는 데 쓰십시오. 내 몸을 돌보고 내 마음을 보살피고 내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남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내가 진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십시오. 남들이 추천하는 책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읽고 싶은 책을 읽으십시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삶을 사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정작 자기 자신과 평화롭지 못하면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도 곁에 없어도 자기 자신과 편안하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비굴한 인맥 부자보다 당당한 고독한 황제가 되십시오. 100명의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비굴하게 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단 한 사람, 즉 나 자신에게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외톨이라고 비웃어도 당신 자신이 당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혼자 있는 당신의 방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초라한 독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온한 황제의 궁전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고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으며 아무도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완벽한 공간입니다. 이 방 안에서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이 규칙을 정하고 당신이 결정하며 당신이 당신의 삶을 다스립니다.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고독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고독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결핍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혼자 있는 밤 조용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한한 세계가 있고 당신이 아직 들어보지 못한 당신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곳입니다. 살아오며 미처 듣지 못했던 말들, 지금이라서 비로소 이해되는 인생의 문장들, 조용한 위로가 필요할 때, 혼자 있는 밤에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 이곳에서 잠시 머물러 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끝을 말하기보다 지금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 이 작은 수업이 당신의 밤을 조금이나마 환하게 비춰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채널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항상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독한 당신의 밤이 오늘만큼은 조금 덜 외롭기를,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자유인임을 깨닫는 밤이 되기를.